프란치스코 교황이 지난해 2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개전 이후로는 처음으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교황청은 중립 입장에서 중재를 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하는 가운데 젤렌스키 대통령은 교황의 전쟁 중재안을 사실상 거부했습니다. 전 광주대교구장 최창무 대주교가 다음 달 사제 서품 60주년 회경축을 맞습니다. 지난 주일 최 대주교가 나고 자란 파주 갈곡리 성당에서 열린 기념미사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우리 사회의 어두운 단면인 중독 문제, 빠지기는 쉬워도 회복까지는 엄청난 노력과 시간을 필요로 하는데요. 오늘 CPBC 뉴스에서는 중독 문제의 예방부터 치료까지 자세한 이야기 나눠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5일 월요일 CPBC 뉴스입니다. 지난 주말 프란치스코 교황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만났습니다. 교황은 연약한 희생자를 향한 인류의 몸짓이 필요하다고 말했고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를 향한 규탄과 어린이 납치 문제 해결을 요청했습니다. 맹현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과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인사를 나눕니다. 교황이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젤렌스키 대통령을 만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교황은 평화를 상징하는 올리브 가지 조각과 형제의 평화를 다룬 문서를 선물했고 젤렌스키 대통령은 방탄판으로 만든 작품과 전쟁 피해 어린이를 다룬 그림을 선물했습니다. 만남은 약 40분간 진행됐습니다. 이번 만남은 지난달 교황이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한 비밀 중재 임무를 수행 중이라고 밝힌 다음 이뤄져 더욱 주목됐습니다. Io sono disposto a fare tutto quello che si deve fare. Anche adesso è in corso una missione, ma ancora non è pubblica. Vediamo quando sarà pubblica la dirò. 교황청은 성명을 통해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한 긴급한 사안, 인도주의적 사안, 평화를 이루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 등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교황은 가장 연약하고 무고한 희생자를 향한 인류의 몸짓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가 저지른 전쟁 범죄에 대한 규탄을 요청했고 어린이의 납치 문제 해결에 힘써달라는 말을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Агресії. Я розказав про злочини, які скоїли російські окупанти проти наших людей, про депортацію українських дітей. Невідомо навіть точне число, скількох дітей Росія вкрала з України і ховає від рідних, від України. 만남 직후 젤렌스키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피해자와 가해자는 절대 같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탈리아 방송에 나와서는 교황을 존경하는 마음에서 말하자면 우리는 푸틴과 함께 중재를 받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두고 사실상 젤렌스키 대통령이 교황의 중재안을 거부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우크라이나는 영토를 빼앗긴 채 전쟁이 끝나는 걸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교황은 전쟁이 지속되면서 약자의 고통이 가중된다는 점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늘어나는 인명피해를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유럽 대륙이 군비 경쟁 소용돌이에 휩싸이는 것도 우려합니다. 힘을 통한 균형은 진정한 평화가 아니라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한 것도 비슷한 맥락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단순히 이분법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평화의 길을 모색하는 것입니다. 평화의 사도 교황이 향후 어떤 외교적 중재안을 도출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CPBC 맹현균입니다. 전 광주대교구장 최창무 대주교가 올해 사제 서품 60주년을 맞습니다. 다음 달 회경축을 앞두고 최 대주교가 찾은 곳은 나고 자랐던 고향, 파주 갈곡리였습니다. 지난 주일 갈곡리 출신 성직자들과 본당 공동체가 모여 회경축을 축하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김형준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경기도 파주시에 위치한 의정부교구 갈곡리 성당. 구교우들이 모여 살던 한적한 시골 마을이 모처럼 떠들썩합니다. 이곳에서 나고 자란 전 광주대교구장 최창무 대주교의 사제 서품 회경축 기념미사가 봉헌된 날, 갈곡리와 인근 출신 사제와 수도자 그리고 신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최 대주교는 1963년 6월 9일 독일 프라이부르크에서 사제품을 받았습니다. 그 후 꼭 60년이 되는 해에 고향에서 뜻깊은 미사를 집전하게 된 최 대주교는 감회가 남다릅니다.
제가 이 고향에 와서 그 미사를, 그 마지막 만찬상을 기억하고 재현하면서 같은 신앙을 가지고 한 몸을 이루는 이 신비를 고용한다는 것이 너무나도 저에게는 기적적이고, 7기 얽히고 설켜 7울이라고 불린 갈곡리는 하느님의 종 김치호 신부를 비롯해 20여 명의 사제와 수도자를 배출한 성소 못자리로 유명합니다. 최 대주교는 고향이자 지금까지도 교우 공동체를 이뤄 신앙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갈곡리에 큰 애정을 표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피로써 형제자매가 된 그리스도인의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한 희망, 한 신앙, 살아계신 하느님의 한 조건을 가진 우리는 죽기 위해서 태어나는 현생의 혈연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혈연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교회의 큰 어른이자 고향 선배의 경사를 맞이한 사제와 신자들은 기쁜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최 대주교를 향한 축하 메시지와 영육간의 건강을 염원하는 기도도 이어졌습니다. 오래오래 건강히 계셔주셔서 저희에게 좋은 기감이 되어주시고 큰 기쁨과 보람으로 함께 하시면서 저희를 이끌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고, 회경축을 저희 고향에서 할 수 있게 해주신 하느님께 감사드리면서 앞으로 60주년 지나서 70주년 그 이후에도 건강하신 모습으로 저희와 함께 해주셨으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교우촌에서 신앙의 싹을 틔우고 주님의 착한 목자로 살아온 60년의 세월. 최창모 대주교가 걸어온 숭고한 길은 고향을 넘어 모든 형제 자매들에게 큰 귀감을 주고 있습니다. CPBC 김형준입니다. 네, 요즘 잊을만 하면 뉴스에서 찾아볼 수 있는 사건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 사건입니다. 거기다가 알코올 의존증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각종 사건, 사고 소식도 끊임없이 접하고 있는데요. 또 하나 심각한 문제가 바로 마약 문제입니다. 얼마 전에는 강남 학원가에서 마약이 든 음료수를 학생들에게 건넨 사건으로 사회적으로 큰 파문이 일기도 했는데요. 우리 사회의 어두운 단면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중독 문제 가지고 오늘 카프 성모병원 하종은 원장님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원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지난해 12월에 카프 성모병원이 보건복지부 지정 알코올 전문병원으로 선정이 됐다라고 들었습니다. 축하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병원에 대한 간단한 소개부터 먼저 해주시죠. 네, 저희 카프 성모병원은 중독자의 인간다운 삶과 생명을 지키는 미션을 가지고 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천주교 서울대교구 한국중독연구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알코올 중독 전문 병원입니다. 네. 앞서서 축하드린다라는 표현을 쓰기는 했습니다만 사실 전문병원으로 지정을 할 만큼 사회적인 문제가 좀 심각하다라는 표현이기도 한 것 같은데요. 우리 사회 알코올 중독 문제 지금 병원 현장에서 매일 마주하고 계실 텐데 얼마나 심각한 수준입니까? 많은 국민들이 음주운전, 주치 범죄, 마약 문제로 이 중독에 관심을 가지시곤 하시는데, 네. 물론 이제 중독으로 인해서 직업 기능을 상실하고 가정이 붕괴되고 우울증, 치매에 이르는 심각한 경우를 매일매일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사실은 10명의 국민 중에 1명의 국민이 고위험 중독자고 20명 중에 1명은 매우 심각한 이제 중독이라는 통계도 있으니까요. 네. 이것이 매우 특별한 소수만의 문제는 아니고 오히려 고혈압, 당뇨처럼 매우 심한 문제라는 것을 주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생각보다 널리 퍼져 있는 문제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카프 성모병원이 전문병원으로 지정이 될 만큼 알코올 중독 환자들의 치료에 어떤 과정을 적용하고 있는지도 궁금하네요. 네, 의외로 이 중독의 치료 어떤 시스템은 매우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네. 초기에만 내원하시면 간단한 상담이나 간단한 프로그램만으로도 병의 애호를 매우 달리할 수 있고요. 필요한 경우에 약물 치료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증이더라고 하더라도 세계적인 어떤 동기강화 인지행동 12단계 프로그램이 이미 많이 한국화되어서 체계적으로 제공되어 있고 네. 퇴원 후에 이용할 수 있는 중독센터, 이용센터, 치료 공동체 같은 것들도 매우 잘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중독은 얼마나 조기에 본인이 본인의 문제를 발견하고 치료에 손을 내미느냐 아니면 거부하고 회피하느냐의 문제일 뿐 치료 시스템은 잘 갖추어져 있는 편입니다. 네.
치료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다시금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과정까지도 체계적으로 잘 갖춰져 있다. 문제는 결국에 이것을 얼마나 빠르게 인지하고 병원을 찾느냐 이런 문제일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 또 하나의 문제가 마약 중독 문제인 것 같습니다. 뭐 한동안 마약 청정국이다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만 이젠 더 이상 그게 적용되지 않는 것 같고요. 마약에는 왜 중독이 되고 또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지요? 저희가 사실 10여 년 전에 마약 청정국 지위가 상실될 수 있는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네. 많은 전문가들이 문제 제기를 하고 치료 시스템의 확립을 요청하였지만 잘 되지 않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 마약 중독은 뇌의 대뇌 보상 회로, 모든 중독은 사실 뇌의 대뇌 보상 회로에 이상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데요. 네. 사실 대뇌 보상 회로는 우리한테 건강한 즐거움, 우리가 어느 정도 시간과 노력을 이제 들여서 건강한 즐거움을 누릴 때 거기서 이제 도파민을 비롯한 즐거움을 위한 회로들이 분비되면서 삶의 동력, 지향점을 우리가 추구하게 하는 매우 중요한 삶의 에너지원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것이 어떤 건강한 노력과 시간의 들임 없이 기승전결의 과정 없이 정상 수치의 수십 배의 어떤 도파민이 쏟아지게 하는 것들이 우리 성경에서 얘기하는 쾌락 혹은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도박 중독, 성 중독 이런 것들입니다. 마약은 이 중에서도 굉장히 어떤 강렬하게 뇌에 각인되기 때문에 네. 모든 그 뇌의 어떤 작용이 또 모든 생활이 모든 신체적인 어떤 작용이 마약을 지향하는 쪽으로 일어나게 돼서 한 사람을 영성적으로나 망가뜨릴 수가 있습니다. 네. 결국에는 극단적인 쾌락을 추구하다가 이렇게 중독에 손쉽게 빠지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자, 그렇다면 카프 성모병원에서 앞서서 알코올 의존증에 대한 치료 과정도 들어봤는데 마약 중독 환자들은 어떻게 치료를 받나요? 사실 알코올 중독 치료와 마약 중독 치료는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네. 약물 치료 가능하고 의사 면담이나 정신사회 프로그램, 재활 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저희 병원에서 마약 환자의 외래 통원 치료는 하고 있지만 입원 치료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국가에서 21개의 마약 치료 병원을 지정한 바 있는데요. 2군데만이 근근히 치료를 했을 뿐 성공적인 어떤 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했습니다. 네. 한국 마약 퇴치 운동 본부나 다르크 같은 재활 시설도 있지만 사실은 크게 활성화되지 못해서 우리나라는 치료 재활 기관 마약 치료에 한해서는 부재한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서 큰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이 정책적으로 뒷받침될 필요성을 강력하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현장에서 체감하시는 정도는 좀 부족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정부도 이제 좀 팔을 걷어붙이고 나선 상황이에요. 병원장으로서 이 정부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어떤 점이 있을까요? 사실 이제 법무부를 중심으로 마약 산업에 대한 어떤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우리 주의를 환기하고 있는 점은 매우 환영할 만한 일이고 전문가로서 감사할 만한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중독의 경우에 처벌만으로 과연 해결이 되느냐? 주치범죄의 재범률이 75%고요. 음주운전자로 처벌받은 사람들의 재범률이 40%를 훌쩍 넘습니다. 네. 마약은 가늠조차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은 사실 마약의 공급단에서는 처벌을 통해서 접근성을 감소시키고 효과를 거둘 수 있지만 우리가 수요단에서는 마땅히 치료와 재활이 있어야만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는 점을 사실 강조하고 싶고 그런 부분에서 아직 시스템이 충분히 갖춰졌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로서의 큰 아쉬움입니다. 네. 네, 지금까지 카프 성모병원의 하종은 원장님 모시고 이야기 자세하게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성모성월인 5월은 감사한 마음을 전하는 날이 많은 고마운 달입니다. 5월 15일인 오늘은 스승의 날이죠. 꼭 학교 선생님이 아니더라도 인생의 중요한 가르침을 전해준 분들께 안부라도 물으며 그립고 감사한 마음 전하면서 하루 마무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